지금 소리 잘 들리죠? 채팅창이 열리는데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어? 자, 다행히 제가 좀 빨리 발견했습니다. 오늘 정말 시장 정신이 없네요. 마이크 닫아놓고 한창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들어왔다 나가셨다 그랬구나. 자, 구독자 여러분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제 소리 잘 들리실 거예요. 어, 중요한 말을 한 건 아니라서 처음부터 그냥 다시 시작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힘 빠진 시장에 더 힘 빠지게 이 마이크가 말썽을 부렸네. 자, 오늘 시장 장 마감 후에까지 이렇게 증시에 대한 내용을 보고 싶지 않을 거라는 거 잘 압니다. 그러고 싶지 않죠. 시장 좀 짜증 났잖아 오늘 많이. 글로벌 관세 전쟁 격화 우려에 우리 시장도 오늘은 급락을 했습니다. 미증시 폭락을 시작으로 우리 시장 그리고 중국, 일본, 아시아 증시까지 대폭락을 보였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시장은 정치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고 있죠. 지금 시장이 혼탁해진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장 상황 흐름을 우리가 중요하게 체크를 해볼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보면 지난해 8월 5일 날 블랙 먼데이였어요. 그리고 오늘 4월 7일이죠. 정확히 8개월 만입니다. 오늘 아침 9시 18분에 매도 사이드카가 올렸어요. 오늘 속보가 떴죠. 아까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 코스피 200 선물이 5% 급락을 했다는 건데, 이 매도 사이드카는 여러 가지 이 서킷 브레이커가 이제 좀 더 심할 때 발동을 하는 거고, 사이드카라는 것은 이 너무 과도한 하락을 좀 방어하려는 기제거든요. 그러니까 선물 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을 할 때 프로그램 매매를 막아버려요. 5분간 막 쏟아지는 물량을 일단은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하락 안 하고 이제 3분 정도를 견디는 거, 5분 정도 견디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한번 움직이게 되는데, 참 오늘 이 매도 사이드카가 8개월 만에 발동을 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우리 시장은 이 8월 5일 하락을 기점으로 해서 뭐 하락했다 이런 부분이 아니죠.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은 더 하락을 했고요. 12월 9일에는 비상계엄 사태까지 터지면서 시장이 더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 좀 충격적인 거죠. 8월 5일에 이 급락 한 13%가 빠지면서 매도 사이드카를 비롯해서 서킷까지 울리는 난리 나는 시장이었는데, 그 다음 더 빠졌다라는 것은 이날에 8월 5일에 이 하락은요, 미국에서부터 불거진 거였어요. 근데 미국이 8월 5일 날 하락했던 이유는 너무 과도해진 주가를 거품을 좀 제거해주기 위한 효과였던 겁니다. 근데 우리 시장은 오르지 않았잖아. 근데 왜 8월 5일에 똑같이 떨어져? 피해만 입은 거죠. 미증시는 이 8월 5일 기점으로 해서 여기 저점으로 장장 한 6개월여간을 상승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역대의 신고가를 냈었던 게 미증시입니다. 근데 우리 시장은 안 그랬잖아. 8월 5일 날 요거 한 대 맞은 다음에 더 정신 못 차리고 하락했죠. 그냥 우리 시장은 작년에 어떻게 보면은 피해만 입었었던 그런 상황에서 너무나도 억울한 이런 모습이었는데, 저는 이 총량의 법칙이라는 거를 믿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으면 그에 대한 대가 보상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올해 들어서는 우리는 글로벌 증시와 작년에 디커플링이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그 디커플링 이어가면서 작년에는 하락했던 부분 올해는 상승으로 만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 중에서 우리 시장은 주인공이 됐어요. 우리나라, 중국, 그리고 폴란드랑 러시아, 이렇게 좀 많이 하락했던 장이 올해 상승을 했잖아. 근데 그 상승을 하던 와중에 트럼프가 태클을 겁니다. 관세 얘기를 하죠. 관세 얘기를 하면서 2월 첫 거래일 망쳐놨었고, 그러다가 이제 유예한다고 해서 상승을은 보이다가 3월에 한 번 더 얘기를 하면서 시장을 또 급락으로 분위기를 돌려버렸고,
4월 들어오면서 정말로 이 미친 관세 정책을, 사람들이 다 말도 안 된다고 얘기했던 이 관세 정책을 실행해 옮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망가뜨려 놨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 지금 우리 시장이요, 다른 시장보다 훨씬 덜 빠졌고, 빠지더라도 좀 안정적으로 빠지고 있는 거예요.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우리가 작년에 피해를 입은 만큼 올해는 복구를 해야 되는 거지만, 글로벌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관세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증시가 부서져 내리고 있을 때 우리 증시는 조금 덜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못 오를 만큼 올해 더 올라야 되지만 조금 다르게 올해 많이 빠져야 될 걸 좀 덜 빠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증시는 지금 완전히 박살나고 있잖아요. 이 정도면 6개월 동안 상승시킨 거 지금 2달 동안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18,000부터 세기 시작하면 한 불과 일주일 만에 몇 포인트를 떨어뜨린 겁니까? 이러한 낙폭을 기록한 적이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팬데믹급의 재앙이다라는 거죠. 사실 맞습니다. 왜냐면 관세 전쟁을 이렇게 일으켜 버리면 관세라는 게 뭐예요? 무역할 때 붙는 세금이잖아요. 서로 무역을 교역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맞불 작전으로 지금 중국도 미국에 대해서 똑같이 34% 관세를 매겼죠. 10일부터 한대요. 3일 뒤부터 이제 관세 적용을 한다는데, 이거 관세 적용 시작되면 미국이 또 어떤 짓을 할지 모릅니다. 트럼프가 또 어떤 돌발 발언을 할지. 이미 주말에 SNS에 올렸죠. 중국은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고. 근데 사실 트럼프의 지금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이요, 관세를 뭘로 어떻게 어떻게 계산을 한 상호 관세율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고 있죠. 중국에서 그럼 미국 제품에 지금 34%의 관세를 매기고 있었는가? 우리가 미국 제품에 25%의 관세를 매기고 있었는가? 상품별로 다를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모든 관세를 알고 있진 않지만 독일의 한 경제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죠. 유럽에서 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 유럽으로 들어오는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가 한 3% 정도 붙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세금은 복잡하니까 부가가치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붙는 건데, 이걸 모두 뭉뚱그려서 관세라는 명목하에 상호관세를 올려버리면 이거는 점성술로 이제 천문학을 보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억지를 부리고 있다라는 거죠. 누가 봐도 알잖아.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것은 내 앞에 모두 꿇어라 이겁니다. 모두 꿇으면 관세를 용서해 줄게. 그럼 누가 지금 여기서 무릎을 꿇겠습니까?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랬어요. 50개국에서 협상을 하자고 협상안을 보내왔는데 하나도 보지 않았다고. 이게 할 말입니까? 그나마 협상을 하자고 50개국이 연락을 했는데 그 연락을 전부 안 받았대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신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리고 지금 증시가 하락하는 건 관세와는 무관하다. 시장 가격에 이 관세가 적용이 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착오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미증시를 이렇게 부셔놓는 이 부분은 자신 재임 기간 동안의 증시를 오히려 올리기 위해서 지금 무너뜨리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과도하게 하락시켰고 월가에서는 배신감을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을 거예요. 특히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월가 헤지펀드 창업자 출신이기 때문에 월가를 가장 많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트럼프 제어를 하라고 하길 바랬는데 같이 칼춤을 추고 있으니까 월가에서는 지금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고 있고, 월가에서 느끼는 배신감은 투자처의 이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증시 지금 굉장히 많이 하락한 거죠. 굉장히 많이 하락했잖아요. 우리 증시는 미증시 하락폭보다 훨씬 덜 하락했고, 이렇게 보니까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왜냐면 우리 시장은 12월 9일에 저점을 한번 만들었잖아요. 여기에 저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아직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약간 억지스럽지만 지수 위치상으로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항상 드렸던 게, 만약에 여기 12월 9일 저점을 깨더라도 우리 시장은 벼랑 끝에서 굴러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살아있는 게 아니라 게임 캐릭터가 같다 그랬죠. 벼랑 끝에서 굴러떨어지면 생명력 하나 힐 받고 추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 밀려있는 상태니까. 하지만 미증시는 지금 하락하는 속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지라인이 없습니다. 그냥 자유낙하 중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미 그런 과정을 겪었었고, 그래서 지난해 8월 5일 블랙먼데이 이후에 12월 9일에 한 번 더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블랙먼데이도 의미 없잖아요. 볼 필요가 없어요. 저점은 여기에 있거든. 그래서 우리 시장은 지금 하락을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많이 하락했던 부분 때문에 올해 생각보다 덜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뭐 물론 12월 9일 저점을 이탈하는 그런 하락세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저가 매수에 저는 바로 유입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나라 지금 정치적 상황과도 맞물려요.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시장은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 않았잖아요. 왜 그랬어요? 미국장은 지난주 목요일, 미국 시간으로 지난주 목요일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죠. 4월 3일 목요일,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 장이 급락을 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시장 금요일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우리 시장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유는 탄핵 선고가 있었잖아요. 탄핵 선고로 인해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어. 그래서 환율이 급격하게 안정됐죠. 환율이 안정되는 순간 외국인들이 매수에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겁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그렇게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건 들어오지 않은 게 아니라 역시 마찬가지로 더 빠져나갈 수 있었던 부분인데 덜 빠져나갔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지난 금요일에 외국인이 1조 7천억 원 매도를 했는데 오늘 하루 만에 2조 원 매도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지난주 금요일에 2조 원 이상 매도하면서 더 빠졌어야 됩니다. 거의 한 3조 가까이 매도 물량이 나올 뻔 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좀 딜레이가 되면서 우리 시장은 안정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 안정적인 하락이라는 말이 좀 웃기긴 한데요. 어쨌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보다 매력적이다. 조금 전에 계속 얘기 드렸던 이제 미국 시장에서 배신감을 느끼고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야 하는 이 헤지 펀드들과 IB 투자은행들은 어디로 갈까요? 매력적인 시장을 찾아갈 거예요. 지금 벌써 글로벌 투자자들, 정말 회전이 빠른 글로벌 투자자들은 일단 먼저 중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중국이잖아요. 미국만큼 성장할 수 있는, 미국만큼 파워풀한 경제 동력을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그냥 인구 하나로 모든 걸 끝낼 수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인도가 인구 이제 1위 국가이긴 한데 인도랑은 좀 다르죠. 인도는 중국보다도 더더욱이, 중국이 아무리 공산주의라 그래도 경제 체제 자체는 자본주의의 색채를 많이 입혀놨잖아요. 그래서 경제 구조가 돌아갈 수 있지만 인도는 그렇지 않죠. 머릿수는 많으나 신문제가 너무 고착화돼서 미래에는 새로운 이머징 마켓으로 성장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중국과는 비교할 수 없죠. 그래서 지금 글로벌 투자자들은 중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섭섭해할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규모, 경제 규모 모든 걸로 봤을 때 중국에 투자하는 이 글로벌 헤지 펀드라든지 이런 자금들이 중국으로 들어가면 분산 투자 개념으로 우리나라까지 옵니다. 수혜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할인율이 너무나도 심합니다. 문제는 이제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것을 얼마나 잘 대응할 수 있을지, 회피할 수 있을지 이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산업의 중심축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자동차, 하나는 반도체죠. 반도체, 아직 관세 반도체가 발효가 안 됐을 겁니다. 이게 지금 아직도 논의 중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관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미국 기업들, 미국 빅테크 기업들로 우리가 반도체를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데 관세가 붙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근데 중요한 건 이 관세라는 건 우리나라 기업이 내는 게 아니라 미국 고객사가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 고객사 입장에서 수입을 덜 할 거니까, 수요를 줄일 거니까 이 실적이 안 좋아진다? 과연 수요를 줄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세는 무작정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올릴 수 없을 거예요. 특히 지금 AI가 국력이다라는 이 등호가 형성이 돼 있거든요. AI가 곧 국력이에요, 이제는. 근데 지금 중국의 알고리즘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딥시크가 보여줬죠. 챗 GPT를 능가하는 메타의 라마를 8,300억을 들인 그 프로젝트를 단 20억으로 이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 AI 격차를 더욱, 아직은 미국이 앞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더욱더 격차를 벌려야 하는데 여기서
반도체 관세를 붙여버리면 누가 손해예요? 미국이 손해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트럼프는 엄포를 놓고 있고 곤조를 부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정책을 밀어붙여야겠지만 정치적 자존심 때문에, 근데 결국에 그게 미국의 이득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미국 기업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이 부분을 어필한다면 이 반도체 관세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예상했는데 이거 관세 또 매겨버리면 충격이 있겠죠. 근데 그 충격을 기다리세요. 저는 그 충격이 오히려 우리가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은 매력적이다라는 얘기를 저는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일 미국 장이 하락하면 우리도 같이 커플링을 보이면서 하락을 할 거예요. 그건 맞아요. 하지만 그 내일이 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증시부터 좀 그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미증시가 내일 하락을 한다면, 미증시가 내일 하락을 하게 된다면 뭐 위치상으로 한 이 정도까지 하락을 하게 된다면, 쭉 여기 이 정도까지 하락을 하게 된다면 밑꼬리가 달리면서 적어도 밑꼬리 더 훌륭하게 나온다면 하락을 하지만 양봉을 형성하지 않을까. 바로 요런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런 모습만 나와줘도 저점을 일단 시장이 한번 확인을 하는 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흐름을 본다면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더 중요한 시점이고, 시장 저점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확인되면 우리 시장은 더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 트럼프가 하는 얘기 중에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맞는 말 하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지금 지금 미국 주식을 매수하면 부자가 될 것이다, 이 발언을 했거든요, 트럼프가. 근데 전 이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미국 주식만이 아니라 전 세계 주식 다 마찬가지라고도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 MTS에다가 오늘 월요일 추천주? 관심주? 저는 사실 SK 하이닉스를 썼어요. 16만 5천 원으로 제가 매수가 17만 원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와, 17만 원을 줬어. 준 것도 대단한데 그거보다 더 내려갔어요. 굉장히 크게 하락한 겁니다. 근데 사실 SK 하이닉스가 실적 부담이 있겠죠, 이제 관세가 진행되면. 그런데 그 관세가 진행되고 실적에 대한 부담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건 미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모두 마찬가지예요. 다 같이 내려온 다음에 올라갈 때도 다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다 같이 내린 다음에 올라갈 때는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부터 먼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하이닉스 오히려 이제는 봐줘야 될 때다. 공매도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공매도가 나왔다는 건 그만큼 SK 하이닉스에 끼어있던 거품도 제거가 됐다는 거죠. 새롭게 엔비디아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지금 이들이 뭘 내놔도 아무도 시장에서 주목하지 않아요. 대신 이들이 계속해서 신제품을 내놓고 매출 구조를 계속 만들어 간다면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싶지 않아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과 AI 격차를 벌리기 위해선 계속해서 알고리즘으로 안 되면 하드웨어로라도 따라잡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이닉스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제 다시 한번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15만 원을 손절가라고 생각하는데, 야, 15만 원까지 간다면 우리 시장 내일도 한 5% 정도는 하락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가격이 오더라도요, 저는 저가 매수세가 여기서는 붙는다라고 판단합니다. 공매도 세력들이 여기서는 또 주서 가게 돼 있어요. 가격적으로 15만 원, 실적이 성장한 부분이 있는데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무시한다? 그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실적이 성장한 부분도 반영을 해줘야죠. 이 기업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024년 이전까지는 1조를 벌던 회사였다면 2024년 이후부터는 10조를 버는 회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의 주가의 레벨업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이렇게 레벨이 다운된다면 저가 인식이 반드시 붙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은 우리 시장이 매력적이다. 같이 동반 하락하더라도 다른 증시들보다는 빠르게 올라올 수도 있고, 그러한 조건들, 가격적인 면 그리고 기술적인 면 다 갖춰놓고 있는 장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비명 소리가 들리잖아요, 여기저기서. 일단 서학개미부터 시작해서 지금 국내 증시까지 이렇게 무너져 내려서 막 비명 소리가 여기저기 들리는데, 우리가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될 건
세계 지수를 한번 보죠. 중국 7% 빠졌죠. 지금 근데 글로벌 증시가 증시로 가고 중국 증시로 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락하고 있잖아요. 지금 실제로 중국으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낙폭 봐요. 우리나라 시장 비교도 안 되게 중국, 일본 전부 다 완전히 박살이 났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야. 제가 지금 얘기 드리고 있는 부분. 우리나라 시장이 그래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하락했다.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덜 하락하고 있다. 이 얘기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시장에 오히려 지금 더 매력을 느끼고 자신감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급동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2조 원 넘게 이제 매도를 했는데 이 매도세가 솔직히 좀 과격하긴 하죠. 지금 3월 28일부터 7거래일 연속 매도인데 지금 매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계속해서 셀코리아를 하고 있는데 이건 환율 영향도 있지만 지금 사실 안전자산을 선호하지 그 누구도 주식을 사려고 하진 않아요. 근데 이럴 때가 오히려 우리가 줍줍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미 종목을 다 갖고 있는데 그냥 갖고 있으면서 매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응할 수 있는 영역에서 우리가 대응을 해주면 돼요. 뭐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가장 최고의 안전자산은 금이잖아요. 금값이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주식과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전자산 선호도가 더 높지만 이 환경이 가격적인 면에서 만들어주면, 완전히 저가 메리트를 만들어주면 다시 위험자산 선호도가 급격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자산은 안전하기 때문에 안전한 만큼 급격하게 오르진 않아요. 많이 벌 수 없다는 거야. 근데 위험자산은 리스크가 있는 만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 지금 떠날 때가 아니다. 항상 제가 하락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1월달, 올해 1월달, 작년 12월에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드렸더니 1분기 때 멋진 상승장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락장이 또 온 거고 이제 순리대로 상승장이 다시 찾아오게 될 겁니다. 자, 미국 2월 소비자 신용지수 내일 나오게 되고요. 지금 소비 심리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겠죠.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은 최대한 막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중요한 일정 두 개가 있는데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나오고요. 내일 국무회의가 개최되면서 여기서 대선 날짜가 확정됩니다. 지금 6월 3일로 거의 확정이 된다고 하는데 휴일 하나가 생겼네요. 그래서 어쨌든 대선 날짜가 내일 확정이 되고요.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은 정책주들, 이 대선 전국으로 시장이 완전히 바뀌면서 이 정책주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내일 대선 날짜가 확정되고 확정된 이후에는 후보들이 이제 야심을 갖고 있는 이 분들이 대선 출마 선언들을 하겠죠. 그때마다 정책주는 아니지, 인맥주들이 아마 급변동을 할 거고요. 지금 정책주들도 오늘 관심주는 사실 정책주밖에 없어요. 크게 뭐 일자리 관련주라든지 여기 써있죠. 일자리 관련주, 저출산. 근데 이 일자리와 저출산은 같이 움직이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AI 소프트웨어까지. 지금 이렇게 정책주들로 제가 관심 섹터 종목들을 이제 변화를 주고 있는데 인맥주처럼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대선까지 남은 시간 60일이에요. 짧죠? 원래 정상적인 대선은 종목들이 1년 전부터 빌드업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측면들, 그 장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바닥을 또 다지고 급등 나왔다가 눌림목도 나오고 우리가 정책주를 그래서 매매하는 시기가 바로 이 대선 시즌이고, 저도 대선 시즌 오면 인맥주는 절대 안 건드리지만 대선주는 항상 재미를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너무 아쉬운 거죠.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줄었어. 60일이야. 조기 대선이니까요. 그러면 이 지금 대선 정책주들을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의 판단이 일단 필요하고, 급등한 다음 급락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빠르게 나올 겁니다. 이 빠르게 나온 부분들을 어떻게 체크할 거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 영상 봐주시면서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지난주부터 제가 얘기 드렸어요. 정책주들 이제 슬슬 봐야 한다. 물론 아직 제가 정책주 진입을 못했는데 제가 이제 카카오 라이브라든지 뭐 텔레그램 커뮤니티 등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설명을 드리잖아요. 오늘 미트박스라는 종목을 우리가 공략을 좀 해봤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의 정책에 관련된 거예요.
오늘까지 상한가를 간 종목 중에 저출산 관련주로 새롭게 나온 에르코스가 있습니다. 에르코스. 이 기업은 이제 영유아식을 만드는 식품 기업이에요. 지난주 목요일부터 상승 시작했고 금요일 날 상한가를 갔는데 얘를 못한 게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사실 탄핵이라는 부분이 확률적으로 뭐 된다 안 된다 이걸 가지고 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책주든 뭐든 일단은 건드리고 싶지 않았던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되면서 정책주로 수급이 싹 쏠리니까 잡을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스펙 합병을 한 기업이기 때문에 보유해소 물량도 없고요. 지금 영유아 식품 제조업으로 새롭게 등장한 저출산 관련주. 새로우니까 지난 추세 없고, 지난 추세 없으니까 매도 물량 없고, 공매도 물량 당연히 없고, 그러니까 지금 쌩쌩하게 상승을 하는 겁니다. 영유아 식품이잖아요. 식품.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거예요. 뭐냐면 아무리 관세가 붙어서 미친듯이 물건값이 올라간다고 해도요, 다른 부분에서 지출을 줄이지 필수 소비재를 줄일 수는 없어요. 미트박스는 축산물 유통, 가공은 아니고 유통 솔루션을 만든 기사를 하나 보죠. AI 구독 서비스를 만든 기업이에요. 유통업체입니다. 가공업체는 육가공업체는 아니고 유통업체예요. 그리고 미트박스의 주요 판매자에는 이제 세계 1위의 축산물 유통업체인 카길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에서도 이 무역대표부에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이거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을 하면서 굉장히 압박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산 소고기가 더욱더 풀리게 되고 원활하게 들어오게 되면 미트박스, 지금 미트박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아까 에르코스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식이었지만 이것도 역시 식자재가 필요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맞물려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미트박스는 영유아를 위한 소고기를 수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의 원료가 되는 수입 소고기를 유통하는 유통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업체고요. 이런 부분들을 저는 약간 정책주를 어거지성으로 좀 붙여서 해석을 한 거긴 한데, 이게 지금 현재 미국과 관세 문제를 수혜주로 바꿀 수 있는 기업들 중에 몇 안 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미트박스 우리가 매매하면서 수익을 좀 봤는데 14,900원까지 올라갔다 내려왔고요. 지금 자리도 기술적으로는 좋은 자리잖아요. 내일 장에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미트박스 요걸 좀 소개를 해드린 거고, 향후에 눌림목 자리를 준다면 에르코스도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이런 종목들이 새롭게 신규주에서 발생을 했는데 이런 종목도 우리가 잘 봐야 되겠고, 지금 정책주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일자리 정책, 제가 언제나 항상 이런 선거 시즌, 총선, 대선 이런 시기가 되면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 정책주 중에서 무조건 저출산과 일자리라는 부분이에요. 얼마 전에 독일 최다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가 한국은 끝날 것이다가 아니고 한국은 끝났다라는 아주 단정적인 표현을 쓰면서 한국을 본받아 이렇게 되지 말자, 이런 취지의 유튜브 영상을 올렸어요. 조회수가 폭발했다고 하죠. 한국이 끝났다라는 게 뭐냐면 인구, 출산율. 지금 출산 자체가 너무나도 저출산이니까 향후에 생산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20대 인구가 노인 1인당, 청년 1인당 노인 2명을 보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들이 직접 케어하는 건 아니고 그만큼 연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심각한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은 뭐냐면 적극적인 외국인 수용 정책, 하나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죠. 인구를 억지로 늘리는 거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을 국내로 유입시키는,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면 일자리가 필요하고 그 일자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죠. 그래서 교육주들이 일자리 관련주들 그리고 저출산 관련주들이랑 함께 뭉뚱그려져서 움직여요.
오늘 아이비 김영이 급등을 했고요. 오픈롤도 급등을 했어. 상한가 연상을 한번 발표했는데 그러진 못했지만 지금 좋은 흐름 타고 있죠.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눌릴 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매수 기회가 없습니다. 상한가 굉장히 급하게 갔고요. 상한가 이후에 오늘 상승할 때 따라잡을 수 있는 구간이 없죠. 그래서 좀 눌림목을 줄 수 있는 구간에서 우리가 매매를 한번 진행을 해볼 타이밍을 잡아 볼 겁니다. 이런 종목들이 매매할 수 있는 자리들을 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 정책주 아이비 김영이나 오픈롤,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아니고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솔직히 뜬금포 상한가잖아요. 뜬금없이 오늘 급등을 보였고 이들은 지난주에 이제 탄핵 인용이 되면서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향후에 눌림자리 분명히 줍니다. 그리고 아직 아무도 출마 선언 아직 안 했죠. 대선 날짜도 안 잡혔으니까. 그리고 출마 선언을 함과 동시에 이제 싱크탱크가 만들어지고 대선 캠프가 만들어질 텐데 거기서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쏟아낼 거예요. 이제 정책주에 우리는 기대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기존에 매매하던 주도주들, 조선주면 조선주, 방산이면 방산, 반도체면 반도체, 자동차, 뭐 모든 섹터를 아울러서 주도 섹터들이 있었잖아요. 최근에는 기술 기업들로 해서 로봇, 뭐 반도체, AI, 뭐 다 하나로 이어지는 기술주들이죠. 지금 어때요? 주가 다 박살났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기술주들이 전부 다 무너졌어요. 성장주가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성장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구조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왜 다르냐면 지금 정치인들이 나와서 자신이 출마하는데 자기 공약을 이런 산업을 육성하겠다. 더더욱 부각되는 그런 섹터들이 나와요. 트럼프가 대표적으로 전통의 제조업을 지원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했고 그러면서 이제 굴뚝 기업들의 관심을 가졌는데 이번에 일론 머스크를 영입하면서 뭐가 됐어요? 기술주 전반을 아우르는 정말 경제적인 부분에서 장악력을 갖춘 후보가 되면서 당선이 된 거잖아요. 이런 효과, 이거 학습 효과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거를 대선 후보들이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보고 따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급등을 보였어요. 프라도웍스가 지금 급등을 보였는데 이게 정말 지금 현재 가장 압도적인,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는 이재명 대표죠. 근데 이 분이 굉장히 똑똑한 게 뭐냐면 트럼프를 정말 잘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이미 AI 강국위원회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스소프트의 정상원 대표가 참여하면서 오늘 이스소프트 급등을 했고 이 AI 강국위원회는 지금 원래 이제 원외 부위원장으로 크라우드웍스 대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점상을 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솔트룩스 대표, 이스소프트 대표 다 지금 상장사죠. 상장사면서 뭐예요? 전부 AI 관련 기업들, AI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들. 아까도 얘기했죠. AI는 국력이에요. 지금 미국에서는 그래서 반도체 관세를 무조건적으로 올려버리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부러 관세가 확정된 다음에 D램, 레거시 반도체를 풀려고 지금 물량을 잠갔대요. 안 판대 지금. 재고 쌓아놓고 기다리고 있어. 왜냐면 관세 붙으면 관세가 붙는데도 불구하고 이 물량들이 지금 수요가 너무나도 강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관세가 붙을 때 관세랑 상관없이 관세가 붙은 뒤에는 이제 수요처들이 더욱더 확실해지죠. 지금 관세가 붙은 뒤에 가격 인상을 아예 한 번에 해버리겠다라는 이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마이크론이 지금 레거시 반도체 11% 가격 인상을 단행했죠. 삼성전자 이거 따라가겠다는 거야. 근데 지금 관세 붙기 전에 이거 관세 붙고 가격 인상 나오면 안 되니까 수요처들이 지금 사재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지금 재고량이 3주에서 4주치 정도밖에는 없다라고 해요. 원래 평균적으로 한 10주치 정도를 재고를 쌓아두는데 이게 3분의 1로 줄었다는 거잖아요. 물량이 그만 부족해. 그래서 관세 올릴 때 관세가 붙을 때 가격 인상 같이 들어가서 그때 이제 물량을 풀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게 실적에 어마어마한 임팩트를 주게 될 겁니다. 그거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지금 반도체 가격이 인상되고 난리가 나는 와중에 관세까지 붙으면 미국 고객사들 수익성 크게 떨어져요. 엔비디아 주가 급락할 수 있죠. 근데 상관없이 우리 기업들은 돈을 더 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측면으로 저는 이 대선 후보들이 좀 정책적인 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 AI 강국위원회 지난달 7일에 출범한 거죠. 그냥 한 달 된 거예요. 한 달 전에는 이제 탄핵이 되냐 마냐 이거 결정 안 됐었잖아. 근데 이때부터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대단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AI 강국위원회에 AI 관련 기업들이 들어가면서 오늘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급등했거든요. 이 흐름이 이어지게 되면 학습 효과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거 하나로 인해서 굉장히 앞서가는 후보가 된 거예요. 다른 후보들도 다 이런 전략적인 부분을 경제적인 측면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 정치는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따라가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반도체 지원법을 만들어준다든지, 조선주, 방산주 최근에 많이 올라서 지금 공매도 타겟돼가지고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관세 회피할 수 있는 조선주이고 방산주인데 지금 주가 하락은 말이 안 되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냥 날 잡았다 싶어서 파는 거예요. 공매도 물량이 많이 주가 올랐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또 매력적인 가격이 돼가고 있는데, 이들 조선주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안, 슈퍼사이클이니까 이런 법안들, 방산주를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안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또는 방산기업이나 조선기업들 출신 인사들이나 아니면 이 기업들의 대표들이 대선 캠프에 합류한다면 이거 엄청난 임팩트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은 글로벌 시장의 기술주는 다 박살나고 있지만 우리나라만의 특징을 살려놓고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선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서 뭐 물론 미국도 대선주가 있고 뭐 다 대선주가 나라마다 있겠지만 대선을 매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조기 대선이 갑자기 갑툭튀처럼 튀어나왔어요. 엄청난 기회가. 그래서 지금 글로벌 관세 전쟁 여기에서 약간 벗어나서 종목들이 저가 메리트를 형성하면서 수혜주로 부각되고 정책 수혜주로 부각되고 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지금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장이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상승한 이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이스트소프트, 크라우드웍스, 솔트룩스 뿐만 아니고 지금 많이는 아니지만 셀바스, 뭐 폴라리스 AI, 다들 지금 굉장히 추세가 꺾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기업들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은 대표들이 지금 AI 강국위원회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주가 임팩트가 덜한데, 강국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 주가는 향후에 이재명 대표의 정치 행보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잘 봐야죠. 인맥주가 아니에요. 정책 테마입니다. 잘 보셔야 되겠고, DSC 인베스트먼트가 오늘도 급등을 보였는데 퓨리오사 AI 관련주거든요. 제가 그랬죠. 퓨리오사 AI가 메타와 M&A가 깨지더라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가격을 인정받았잖아. 1조 2천억. 완벽한 유니콘이에요. 그래서 이 퓨리오사 AI 관련주들도 DS 인베도 마찬가지지만 4x4와 같은 종목들도 잘 보셔야 됩니다. 얘네는 같이 아예 사업을 하는 협력사기 때문에 단순히 지분 투자만 한 게 아니에요. 이 기업도 잘 보셔야 되겠고.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하락하고 있고, 하락과 동시에 너무나도 급락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보유했던 종목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손실은 감수를 해야 돼요. 어느 정도의 손실은 감수를 하고, 그러면서 매도하고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 정리하고, 새롭게 교체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교체해서 매수로 진입을 해주자. 이것이 지금 제 전략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제 전략대로 진행을 하신다면 지금의 하락장을 그 누구보다도 아주 영리하게 돌파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 종목들 보는데 오늘 또 제가 막판에 봤던 종목,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종목,
한택이 있는데 지금 동시효과에서 흐름이 굉장히 좋네요. 한택 같은 경우에 뭐예요? 미국에 진출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에너지 기업이죠. 미국 LNG 사업도 그렇고 미국의 원전 관련주이기도 한데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관세를 회피할 수 있는 피해갈 수 있는 틈새를 공략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 관심 많이 가지시기 바라고 이런 종목들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올려드리니까 제 유튜브 영상 많이 또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험난한 시장 너무 잘 대응하셨고 잘 버티셨고요. 이제 중요한 건 내일입니다. 지나간 시간은 뭐 지나간 시간이고 우리는 항상 다가오는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일장 정말 신중하게 대응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내일장 파이팅 합시다. 오늘 푹 쉬시고 내일장 힘내서 집중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맞아요. 저가 매수할 돈이 없으니까 문제지. 그래서 지금 저가 매수를 하자고 무작정 뛰어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무작정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도를 해주면서 조금씩 대응해야 돼요. 지금 뭐 다 돈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시장 참여자들 중에 오늘 증시 하락할 거니까 어제 완매도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종목을 갖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VIP방 이렇게 뭐 매매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기존에 갖고 있는 걸 어쩔 수 없이 손실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돼요. 정리하고 좀 더 빠르게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종목들 매수를 해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다 겹쳤잖아. 관세 전쟁 겹쳤지, 공매도 재개 겹쳤지. 거품이 그렇게 끼지 않은 우리 시장도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다른 시장들은 더더욱이 하락세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깊어지는 하락세를 우리가 활용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돈 없는 건 마찬가지야. 대신에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종목들 전부 다 팔라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일부씩만이라도 좀 매도해서 대응할 수 있는 영역 그걸 만들어 놓고 우리가 대응을 하자는 겁니다. 이런 거 실시간으로 제가 장중에 대응하는 걸 보여드려요. 예, 장중에 제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한번 들어와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수고들 하셨고 오늘 참여해 주셔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방송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김영대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